3.1절을 맞아 곳곳에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빌었습니다. 99년 전처럼 대한독립 만세, 힘찬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산 가위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진안군에 팔아넘겨 물의를 일으킨 가위박물관장이 박물관 운영권을 다시 쥐게 돼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팔북동 폐기물 처리 업체 간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전주시가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최 전 국제공항 개항을 계획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99번째 3.1절을 맞아 곳곳에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99년 전 그랬던 것처럼 대한독립만세라는 힘찬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전주 풍남문 광장에 그날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일제 침탈의 성남 민초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자주 독립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거선은 정의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결의의 요구입니다.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 99년 전 김인현, 거리를 메웠던 소녀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되새깁니다. 1919년 3월 1일에 유관순 열사님께서 저희랑 같은 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나라를 지키신 것에 고마운 마음으로 군산과 정읍, 남원에서도 일본군을 쫓아내는 만세 행렬이 재현됐습니다. 일제의 잔인한 탄압에 선열들은 쓰러졌지만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은 후손의 숨결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99년 전에 우리 선열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주 독립을 외쳤던가 그런 걸 생각할 때 눈시울이 적셔지고. 서울대 인권센터는 이틀 전 19초짜리 위안부 학살 영상을 공개했지만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잘못을 사죄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일제의 핍박을 온몸으로 저항한 선열들을 기리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가위를 사들여 논란이 됐던 진안 가위박물관 기억하실 겁니다. 진안군이 박물관 운영권을 박탈하고 관장에게 지급한 급여도 되돌려받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시 운영권을 돌려주고 사실상 급여 환수도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안 가위박물관장 이모 씨는 인터넷으로 산 수십 수백만 원짜리 가위를 수백 수천만 원으로 부풀려 진안군에 팔았습니다. 이거를 이 돈에 샀는데 왜 이 가격을 매겼냐 이렇게 하시면 참 그거는 좀 제가 할 말은 없고요. 그것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제가 가격을 제가 매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넉 달간 모두 2,100만 원의 급여를 챙겼습니다. 전주방송의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진안군은 박물관 위탁 운영 협약을 해지하고 관장에게 지급된 급여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장이 여기에 상근도 안 하면서 보수로 이렇게 몇 개월분을 이렇게 받아갔다는 내용이 있어서 2,100만 원 정도를 회수 조치. 그런데 최근 진안군이 다시 이 씨에게 박물관 운영권을 주고 사실상 급여도 돌려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씨 측이 운영권 박탈과 급여 환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꼬리를 내린 겁니다. 문제는 진안군과 이 씨 측이 맺은 박물관 위탁 운영 협약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진안군은 해지 사유로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들었는데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박물관 운영비로 지원한 1억 4천만 원 역시 세부 집행 규정이 없어 관장이 이 돈을 어떻게 쓰든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장이 알아서 쓰게끔 돼 있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할 때나 이렇게 지급을 할 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그 부분을 명시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가위를 사들여 감사를 앞두고 있는 진안군이 또 한 번 복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처리 업체가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전주시가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허가와는 다르게 공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폐기물 처리 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폐기물 처리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지난 20일 이 업체에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가 철근 콘크리트 형태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철골조 형태로 구조를 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전주시는 철골조 형태로 시설을 짓는 것은 사실상 발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 때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었는데 실제 시공은 철골조로 지금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초에 건축 허가 취소를 했고 이번에 다시 공사 중지를 내린 겁니다. 전주시는 또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하기로 하고 이번 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이번 공사중지 명령과 지난달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주시의 손을 들어준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돼 양측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가 열리기 전에 국제공항의 문을 연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사업기간 단축의 핵심 행정 절차인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방안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2023년 이전에 개항시킨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2023년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최 전에 국제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 통상 10년이 걸리는 공항 건설 기간을 6년으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최대 관건은 정부 행정 절차 가운데 하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이 과거 부산된 김제공항의 연속 사업으로 위치만 바꾼 사업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이거나 국가 정책상 필요해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데 통과만 되면 예타 면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예타라는 제도를 두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거의 예타 통과하기 위한 노력으로 몇 년을 허비하죠. 전라북도는 아예 조사 면제를 법에 못 박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이나 제정이 추진되는 잼버리 특별법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전남 F1 그랑프리 지원법은 관련 시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내일은 한 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인데요. 나쁜 애군을 막아주고 풍년을 기원하는 여러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정월 대보름 행사를 진행합니다.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귀발 기술을 나눌 예정입니다. 수원문을 두른 달집 태우기를 통해 한 해의 애군을 태우고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행사도 이어집니다. 달집 속 안에 대나무를 넣어서 그 대나무가 탈 때 나는 소리가 애군을 쫓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귀발 기술도 나누시고 전주역사박물관도 1층 로비에서 선착순으로 100가족에게 부럼을 나눠주고 다양한 전통놀이 행사를 엽니다. AI 여파로 임실 필봉 정월대보름 축제와 전주 기점놀이 정월대보름 굿은 올해는 쉽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문화재 기념관 사라지지 않는 빛을 개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작고한 보유자를 비롯해 명예보유자와 현 보유자 등 모든 무형문화재들의 사진과 그들이 남긴 도구, 작품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가 최영문이 고비 사막에 나무 심기를 테마로 한 프로젝트형 전시회를 엽니다. 최 작가는 전시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작품 판매 수익금을 고비 사막에 나무 심기를 추진하는 NGO 프로나시아에 모두 기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부가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을 돕기 위해 지역경제대책팀을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자원부 차관이 공동팀장을 맡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차관 등이 참가하는 대책팀을 꾸렸다며 조만간 군산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장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도의원들의 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의회 의원 37명 가운데 10명은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도전할 예정이며 6명은 군수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비 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단체장 입지자들의 줄 사퇴가 예상됩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기존 선거구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혼선을 겪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국회에서 전주와 부안의 도의원 선거구가 결정되면 전북도와 도의회를 거쳐 기초의원 선거구도 조정될 예정이지만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후속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도의원과 시장, 시의원 예비 후보의 등록은 일단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접수한 뒤 선거구가 획정된 뒤 변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복합 문화공간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전주시는 선미촌에서 매입한 건물 3동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1동은 신축해서 예술인이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익산 야구장에서 올해 전국체전 야구 경기를 치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익산 공설운동장에 있는 야구장 인조잔디의 내구 연한이 지났고 일부 운동장에서 침하 현상마저 나타나 보수 공사를 하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보수 예산으로 전라북도에 16억 원을 요청했지만 전국체전이 열리는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기에는 촉박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이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모욕과 폭행에 가담한 중학생 5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보호관찰 2년과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SNS 등에 A양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지난해 6월에는 A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군산시 장미동의 한 해양공원에서 29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받고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지만 김 씨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3일절인 오늘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전주 영하 5도, 무주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평년 수준을 한참 밑돌겠습니다. 낮부터는 6도에서 최고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모레인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